시작합시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는 2024년 1월 달에 성진시험이에요. 성진시험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별표를 3개 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안 풀어도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 요거 마치고 바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추가 법령 3가지를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최종 문제풀이 반 학생들 좀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습니까? 좀 쉬워요? 조금 쉽죠? 어렵습니까? 비슷합니까? 한번 이따 풀어보면 되겠지, 그지? 자, 1번 보시면은, 자, 형식과 실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자, 2번은 틀렸죠. 형식은 작용 중심이 아니고 조직 중심이다. 그리고 3번은 실질은 사법경찰활동과 같이 주로 현재 장래. 사법경찰은 수사입니다. 수사는 과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행정경찰 활동과 같이. 사법 대신에 행정.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실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근데 봉사활동하는 말이 탁 들어있잖아. 봉사는 비권력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쉬운 문제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째. 경찰의 임무.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쉽죠? 2번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예, 객관적 감소 하면 손해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은요. 추상적 위험의 경우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사실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요. 위험 혐의와 관련된 거죠. 자, 위험 혐의는 뭐예요? 위험 존재가 명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경찰관이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뭐 1번, 2번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뭐 다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기억은 문형순, 니은은 안병아, 3번은 안맥결, 4번은 최중락이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자, 국자법이에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왜 4번입니까? 그렇죠. 제일 끝에 보면은 다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자, 제일 끝에 볼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감독권을 청자한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자, 5번 문제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일단은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을 잘 보세요. 자, 바로 내가 문제를 풀었구나. 이걸 좀 해준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할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둘 다 똑같잖아요. 위원들은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이 2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과 똑같이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국가공무원법 52조 57조가 아니잖아요. 지방공무원법 52조 57조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 수업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그림으로서 다 설명을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렸어요. 맞죠? 기억나죠?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보는 거잖아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예. 자, 사전성의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 없다. 여기 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수임 수탁 사무 처리 사항을 감사할 수 없다.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추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자, 7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니은은 너무나 많이 봤던 거죠. 임용권자는 60점 미만, 평점이 50점 미만 요게 해당되면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니얼입니다. 자, 니얼은 뭐가 틀렸어요? 해임 의결이 아니고 파면 의결이죠. 파면 의결. 15임용 경찰공무원 면직 제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파면입니다. 그래서 니얼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직권 면직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 너무 쉽잖아요. 직권 면직 두 문자가 뭐죠?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이 말이에요. 1번이 직자 아닙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뭐예요? 직위 해제 아닙니까? 두 문자가 뭐죠? 무징역 적금. 이 수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 문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하면은 시험 칠 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자, 9번.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이 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안에 있는 예국인께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 다 다루는 조문이잖아요.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행정조사지요. 자, 행정조사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1번.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2번? 그렇죠. 자, 2번에 보시면은 제가 그때 행정조사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 성격을 가진다. 맞아요. 알겠습니까? 수사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으니 면허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허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 처분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조사 성격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조사 목적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두로도 가능하다. 만약에 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면 무조건 서면으로 신고한다. 이게 맞지만, 그지? 예. 이거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알겠습니까? 제외하고 원래 조사 목적 이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뭐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은 요 10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한테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문제는. 알겠죠? 그런데 공부가 행정조사 뭐 기본법이라든가 행정조사 기본법 이런 거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다 수업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11번 한번 봅니다. 경지법이죠. 제3조 불신검문에 관한 겁니다. 바르게 된 것은 몇 번이죠? 예, 4번. 자, 기억은 뭐가 틀렸습니까? 너무 쉽죠? 그죠? 중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틀렸잖아요. 그것도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죠? 임의동행을 하게 되면은 가족 등에게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지? 예.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정답은 XO, XO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뭐 너무 쉽죠? 4번이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치명적인 공격이잖아요. 맞죠? 치명적 공격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경찰은 어떤 분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권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지? 4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13번입니다. 쉬워요. 알겠지? 어려웠습니까? 자, 13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에요, 3번. 니어는 왜 틀렸습니까? 잭슨 대통령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 여기 미국 20대 대통령이죠. 이분이 참 이 불운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총살당했잖아요. 총살이 아니지. 총살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총에 맞아 죽은 아주 비운의 어떤 미국 대통령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잭슨이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니언 요거는 뭐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기억이라든가 티것이라든가 니얼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답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자, 14번입니다. 행정 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자, 공문서에는 음성, 정보,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요것도 이제 최근에 좀 개정되었다 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렇죠? 여기 살짝 개정됐잖아요, 그죠? 원래 형사사건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고, 그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중징계고 요거는 경징계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개, 중사, 두 문자죠. 중사는 해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랬고, 요거는 두 문자가 뭐죠? 두 문자인데 무슨 형사지? 고형사입니까? 고형사. 아, 이거 새로 하니까 두 문자를 새로 말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고형사가 정신불안으로 뭐 징계 심의를 받았다? 뭐 이렇게 내가 했나요? 맞나요? 하여튼 뭐 두 문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술상사가 필요하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막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는 고정불안은 적이다. 뭐 이렇게 쉽게 암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고형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고형사가 정신불안으로 뭐 심의를 받았다 했을 텐데요. 내가 하여튼 알겠죠? 두 문자 만들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번에 보시면은 3번이 틀렸잖아. 술자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보관하여야 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막대한 지장이에요. 몇 막이에요? 2막 2급이잖아. 그죠? 1단위, 2막, 3손. 그죠? 그 다음에 또 2번은요? 맞네요. 3번은 뭐예요? 최저 등급, 가도, 가소, 분류, 금지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세부 분류 지침은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라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예요. 자,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참 법령 자체가 참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우리 법령 교재에 나와 있는 법령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나오는데
이 성진은 조금 더 법령 범위를 넓게 잡아요. 경감부도 조금 더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기는 힘들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이번 기본 강의 때는 3단계에서 몇 개 기본 법령서에 있는 법을 빼고 또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용기도 필요하죠. 선생들도 그죠? 무조건 적중만 시키려고 무작정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7번 우리가 다루는 법령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몇 번 같아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 맞아요.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경위, 취지 등 신고 내용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59조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죠? 확인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있고 신고 대상자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고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내가 많이 강조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한 것도 논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모든 지문을 내가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 베이스 80은 깔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18번에 보시면은 인권 보호 규칙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요거 너무 쉽죠? 경찰청장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19번 4번이 틀렸다 한 거 아시겠습니까? 2반이다 하면 안 되죠. 2반이 아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의금, 조의금을 5만 원, 하원과 조하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무와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정려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요거 초과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 파견 공직자 등에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금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지문들이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적용을 해야 쉽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은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하환을 보내고 상관없잖아요. 10만 원까지는 뭐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허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밑 보세요. 별도 사비로 했잖아요. 별도 사비로 10만 원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이 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사비로 개설이니까 뭐예요? 여기 뭐 관계없이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비 이거는 상관없네요. 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죠?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그죠? 뭐 기부를 하든 후원을 하든 정려를 하든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사비로 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자, 부패 원인 설명할 수 있는 학설입니다. 이것도 쉽죠?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자, 두 번째 줄에 갈로해 보세요. 부패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인 결함으로 보고 있다. 요거는 썩은 사가설이 아니고 뭐죠?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1번 봅니다. 21번은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맞아요. 자, 기억은 뭐가 틀렸죠?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예요? 리얼이 틀렸어요. 자, 요거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
지금 찍을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을. 자, 적당 편의가 있고 업무 혜택가 있고요. 업무 혜택을 책임 회피, 복지 부동 똑같은 말이고, 탁상 행정이 있고 불합리한 관계 답습이고요. 기타 또 행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요거는 따로 이제 소극 행정 어떤 이론 유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루는데, 이걸 내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사진을 찍어 둬라. 왜? 이번 요게 이제 적당 편의죠? 리얼은 적당 편의가 아니잖아요. 탁상 행정이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행정 보는 거. 이게 뭐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형태 아닙니까? 필드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죠? 뭘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극 행정의 유형이라고요. 탁상 행정. 알겠습니까? 현장에 가봐야죠.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만 들어서 결제할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이 가봐야죠.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적극 행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소극 행정이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1번은 이제 3번이 정답이고, 22번은 학자. 누굽니까? 그렇죠.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사회 해체 이론은 구조 이론입니까? 가정 이론입니까? 구조 이론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구조 이론 네 가지가 뭐죠? 아노미 이론, 긴장 이론, 사회 해체 이론,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23번 셉티드입니다. 이것도 쉽죠. 이거는 뭐 거의 논다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10번 치면은 한 8번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한다. 이거는 뭐예요? 자연적 접근 통제고, 제일 끝에 보면 울타리, 표지판을 설치한다. 요거는 영역성 강화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제일 끝에. 체육시설 접근성 이용 정되는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자연적 감시와 관련되어 있다.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112 치안 종합상황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되는 거 있죠? 코드 1, 2, 3이 아니고 0부터 4까지입니다. 요거예요. 그지?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네,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코드 제로죠, 실시간. 실시간 가면 무조건 코드 제로예요. 그리고 코드 제로 1, 2, 3까지는 현장 출동이 필요하고, 코드 4는 현장 출동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코드 4죠. 왜? 여기 있잖아요. 코드 4는 지령을 하지 않고. 왜? 코드 4는 왜 지령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전화상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순찰차한테 연락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5번.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요거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경비지도서와 경비원 결격 사유가 이겁니다. 맞죠? 자, 나이 상한선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요거 선고유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강조하는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정답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라 그랬어? 요거만 보시고 특수경비원 중심으로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 경비원 경비지도사는 집행유예는 안 되고 선고유예는 가능하고, 특수경비원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26번입니다. 스토킹입니다. 몇 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죠. 이거는 뭐 계속 그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치. 요거는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2번 연장 가능하지만 유치는 1개월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연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유치인데 제일 끝에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쉽죠? 자, 27번, 28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고 맞춰도 괜찮고. 알겠습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뭐 형소법이나 이런 데 출제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형사 절차 부분이니까, 그지?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 자, 이번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검사로부터 송부를 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안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검사에게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자, 밑줄 하세요. 지우세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거 대신에 어떤 말이 더 가야 되느냐? 한번 적어 볼까요? 대출하거나. 돈 대출하는 그런 뜻이 대출이 아니에요. 자,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검사로부터 송부를 받아야 돼. 송부를 받아야 되는데 송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자료를 대출하거나, 대출하는 건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하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복사한다 이 말이에요. 등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송부 받으면은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못 받았을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한번 다룰까 하다가 이 디지털 증거 처리에 관한 규칙이 내용이 또 어려워요. 괜히 여러분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일단 한 번 더 기다려 볼 겁니다. 이번에 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뭐 자꾸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자꾸 자료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증거 앞으로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법령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요거는 한 번만 더 기다려보고 경찰 관련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반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빠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은 비슷하게, 공부 양은 비슷하게 제가 조절할 겁니다. 자, 28번도 그냥 문제로서 한번 푸세요. 자,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경찰관은 피압수사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다릴 수 없어 압수수색 검정 현장에 선별 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을 외부로부터 반출한 후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정을 진행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것, 자,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넣으면은 27번, 28번에 실제 이번에 3월 16일 날 안 배운 내용이 나온다.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데 답이 뭔지 어떻게 알고 풀어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요. 40분까지 다 풀고 나서 우리가 배웠는 거는 다 풀고 이제 안 배운 거는 보고 하나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때 저 가볍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쑥 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지문들이 있어. 그럼 툭 찍어. 넘어가 그냥.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안 배웠는데 답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답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천하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배웠으면 뭐가 틀린지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안 배운 법령이 시험에 나왔다.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그때는 최종적으로 하나 뭔가를 찍어야 돼. 확률이 25%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때는 딱 보고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그거 찍어요. 아시겠죠? 그게 맞출 확률이 그래도 50%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약 쪽으로 갑시다.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자, 4번에 지혜집이 물뽕이죠. 자, 물뽕은 무색, 무치, 짠맛이 나잖아요.
무색, 무치, 무믹하면은 LSD죠. LSD는 산무지만 GHB는 이무입니다. 그 짠맛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죠?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경비활동 특징은 너무도 뻔한 거 아닙니까? 2번. 뭐 이게 시험에 넣으면은 거의 우리 2번만 계속 내가 수업 시간 했잖아. 소극적, 정태적. 그죠? 그다음 동태적. 그죠? 이것만 계속 우리가 반복했잖아요.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다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정태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나 질서 유지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동태적, 적극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적극적이고 동태적이라고 했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거는 뭐예요? 소극적이고 정태적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비경찰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너지기 기미가 보일 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이고 동태적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요거 수업할 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31번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집회 등 체정활동 규칙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별표 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범죄 혐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 수사 필요가 있는 체정 자료는 지체 없이 경비부서에 송부합니까? 필요 있는 체정 자료는 지체 없이 송부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필요 있는 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그리고 경비부서에 송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여야 합니다. 삭제 폐기. 알겠죠? 체정 자료는 지체 없이 뭐 한다? 예, 삭제 폐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문제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 문제 빼고는 다 풀어야 돼요. 자, 32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수업 시간 하지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4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표로 돼 있잖아. 표로. 그걸 다 정리하는 건 힘드니까 최소한 뭐만 기억하라? 복구 단계만큼이라도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럼 그것만 기억했으면 32번에 1번은 그저 한 문제 맞추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만 더 욕심낸다면은 대응 단계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복구 단계는 당연한 거고요. 대응 단계까지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답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알겠죠? 그래서 복구 단계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대응 단계까지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전거죠. 너무 쉽죠?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차는 앞지르기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이 우측이에요? 운전 다 하시니까 알잖아.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잖아요. 자전거는 우측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거. 2번입니다. 2번. 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음주 측정을 위해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뭐에 속한다?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까? 고려 보시면 돼요. 뭐 하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측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직무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5번입니다. 자, 35번도 너무 쉽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다 있구나. 내가 왜 안 보여드렸죠?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자, 이거 다 알죠?
제일 밑에 복구 단계는 기억하라고 그랬고, 뭐 최소한 대응 단계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노란색 정도. 그 정도? 이거는 뭐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이어와야 되고요. 알겠죠? 요거는 무조건 이어와야 돼요. 필수로 이어와야 되고, 조금 욕심내면은 요거까지 이어오시면 좋아요. 그 나머지는 포기하시고. 알겠습니까? 요 정도 하셔도 뭐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게 순경시험에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35번은 이거예요. 뭐 많이 보죠. 경지법에서도 보고, 이 법령에서도 보고, 그죠? 해당 법령에서도 보고. 자, 바로 민간기업이죠. 공기업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안 됩니다. 전에는 공기업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더 지방자치단체가 더한 거죠.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자, 36번입니다. 너무 쉽죠? 4번이 틀렸잖아요. 자, 보안 통고할 때는 보안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서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합니까? 보안 통고는 서면이다. 이건 뭐 잘 알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또 37번, 이것도 집시법이에요. 자, 바르게 된 것은 몇 번입니까? 다 맞아요. 오케이,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성진하고 경관부는 다 맞다.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순경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성진과 경관부는 다 틀렸다, 다 맞다. 뭐 이런 문제가 그래도 한 40문제 중에서 꼭 한 문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맞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 아닙니까? 4번 북한 이탈 주민이 뭡니까?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 민족이 되어 국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게 북한 이탈 주민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4번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한번 봅니다. 자, 요거 그죠? 이번에 참 재밌게 나왔죠. 이때까지는 3년 금고 이상. 여기서만 계속 시험에 넣어다가요. 그죠? 이번에 탁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낼 데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써먹었으니까 출제자가 형의 집행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1번에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지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틀린 거예요. 꼼꼼하게 공부 안 하면 또 틀리기 쉽죠. 그렇죠? 그게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경찰 수사 규칙과 이제 범죄 수사 규칙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거 안 배워도 맞춰야 돼요. 왜요? 이거는 우리가 예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예사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40분은 사실은 조금 맞추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지?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 변사 사건 발생한 경우에 영사기관 사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우리 사법경찰관이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검사에게 통보합니까? 영사기관에 통보하는 거죠. 영사기관에. 알겠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영사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40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수도 있겠는데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좀 힘들고 또 한 그 중에 한 2-3문제 정도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먼저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성지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채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풀어본 거예요. 법령은 28문제, 이론이 9문제. 이론이 적게 나왔죠. 사실은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물론 뭐 내 원하는 대로 출제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법 조문을 많이 출제해야 됩니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 판례도 이제 3문제 정도 출제를 했어요. 그럼 요 합치면은 뭐 11문제고, 그죠? 11문제, 12문제고, 28문제고. 뭐 비율은 아주 내가 원하는 정도 비율로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법령은 좀 쉬웠어요. 먼저 4개 빼고, 별표 쳤던 거 3개 하고, 제일 마지막 40번 빼고, 알겠습니까? 그건 안 배웠으니까 빼고, 36문제 중에서, 여러분한테는 36문제 중에서 법령은 쉬웠다. 한 중간 정도 하면 된다.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없고,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쉬웠잖아요. 수없이 안 다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그 전체 난이도는 중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 85점, 90점은 4개를 다 맞다는 가정, 4개 중에 한 2개만 맞다고 가정하에 여러분 맞았던 개수에서 2개 더 플러스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소 80점은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취득을 얼굴 보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어떤 얼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정도 취득 못했습니까? 이 정도는 했죠? 80점은 넘었죠? 아직 안 넘었어요? 곤란한데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가대평가를 하고 있나? 좀 낮출까? 여러분 수준을. 그래 보고 수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지금 굉장히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기본 강의 가르칠 때 정말 열심히 여러분 따라왔었는데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욕심은 그래요. 알겠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자,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요. 한 10분 쉬었다가 3개 법령 하도록 할게요.